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그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그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하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 일부 그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그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그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그 사드 배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밟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 통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에 적법하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하고 환경영향 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두 번째,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내 법 절차를 소위 지난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행 시절에 우리 국방부가 꼼수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랐을 때는 사계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내 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법 치주란 건 뭐겠습니까? 법에 의한 지배고 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법 절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걸 강조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4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정인 교수님이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발언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됐는데. 예.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언론이 보도됐는데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이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의원님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통일외교 안보특보의 말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말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상의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죠.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사드 관련 발언입니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게 무슨 동맹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 또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 부분입니다. 자, 야3당은 이 같은 발언에 강력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인 특보를 왕특보라고 부르면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라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지난 30여 년에 걸친 북한의 핵무장 시도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그걸 막으려는 한미와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상전이자 왕특보라고 불리는 문정인 특보의 이처럼 위험한 발언이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문정인 특보를 향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서 원비어군의 혼수 상태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시점에 유화 제스처를 우리가 해서 외교 엇박자를 보낸 아마추어 외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원비어 사태로 분노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사드 관련해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과 먼저 조율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준 것, 협상의 카드를 미리 보여준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실익이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된 반박을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문정인 특보의 방미에 동행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발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한미훈련 축소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이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바른정당 소속 국방위 상임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문정인 특보의 훈련 축소 발언과 더불어서 사드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서 특보 자리에서 아예 물러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에 걸쳐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신도 이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있고
무인기를 띄워서 대한민국 영공을 훑고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패괴망측한 안보 궤변입니까? 사드 발언에 대해서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사드 문제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렇게 말한 부분, 그만큼 한미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사드 영향평가에 1년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에 적법하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 의원의 주장은 사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도 학자 개인의 견해이지 청와대 의견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또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 공세에 더해서 이 부분을 총공격할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안보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 통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